라디오 저평론의 시즌2 8번째 시간 니 팔자가 어때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낯선이고요. 강프로님, 박프로님 나와 계십니다. 인사해 주시죠. 네. 아니 그냥 매번 하니까 좀 쑥스럽네요. 반갑습니다. 예. 강프로입니다. 몇 주 들은 것 같은데 아직도 어색하네요. 네. 네. 뭐 바꿀까요? 딴 걸로? 괜찮은데. 아니, 원래 이제 프로는 프로 보고 프로라 그러면 좀 어색하지. 나처럼 이제 프로가 아닌 사람들은 프로하고 막 좋아하고 막. 그러면 야매 강프로님, 진짜 박프로님. 네. 물론 제가 아무리 야매존 대표이긴 하지만 말이야. 그 사람 대놓고 야매라 그러면 안 되지. 본격적으로 방송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릴 게 있어서 공지 2가지만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드디어 시즌 5 기초반을 개강하게 됐습니다. 빰빠라밤. 뭐 박수 쳐야 될지 잘 모르겠고요. 2월 벌써 시즌 5. 네, 시즌 5고요. 네, 선생님 화이팅. 예. 2월 8일 수요일 이제 매주 수요일이 되겠죠? 예. 네, 2월 8일 수요일이 첫 강의 개강이고요. 저녁 7시. 보통 한 3시간 하시죠, 수업을. 총 10강이고 지금 벙커원 홈페이지에서 수강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쯤 할까요? 네. 근데 3시간 강의하면 좀 많이 힘들지 않으세요? 처음에는 그냥 괜찮은데 이게 매년 해가 갈수록 네. 맛이 가고 있습니다. 네. 그 영상을 보면 나오는 게요. 네. 처음에는 막 돌아다니면서 하셨거든요. 네, 네. 뭐 해가 어떻고 이러는데 욕도 하시고 막. 네, 지금은 그래가지고 그냥 앉아서 네. 촬영하기가 훨씬 쉽고요. 네. 편집도 쉽고요. 네,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지사항은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자세한 내용이 나와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개강하기 이틀 전 같은 주 월요일이죠. 2월 6일 월요일에 명리 운명을 조율하다 심화편 저자와의 만남이 벙커원에서 있을 예정인데요. 이날 나오시는 저자분이 당연히 강프로 강원 선생님이시고요. 네. 진행자가 저희 녹음 들어오기 직전에 정해졌다는 속보가 있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죽지 않는 돌고래님으로 네. 정해졌다는 소식입니다. 좀 새로운 인물 없니? 작년에도 주프님이 하셨던 것 같은데. 그 대중문화사 하실 때 하셨는데 참 상당히 유감입니다. 고 과장님이 이게 이제 진보 진영에 이토록 이제 인재풀이 참 박약하다. 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죽지 않는 돌고래가 섭외가 쉬워요. 돈 안 줘도 되고. 아니 그냥 전화해서 네 할래? 그러니까 그래 뭐 같이 하자. 그래서 그냥 하기로 했고요. 상당히 좀 유감이긴 하지만 뭐 일부는 선택의 순간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나의 운과 명을 잇는 법이라는 주제로 강원 선생님께서 강연을 해주실 거래요. 알고 계셨나요? 처음 알았습니다. 네.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2부는 빨리 준비하셔야겠네요. 2부는 2017년 정유년 대한민국을 읽다. 2016년 대격변 이후 대선 주자로 나선 이들의 운명은 이라는 주제로 죽돌 기자와 인터뷰를 나누시는 것으로 공지가 되었더라고요. 알고 계셨나요? 금시초문입니다. 근데 이미 이제 우리 설날 특집으로 아직 우리 녹음은 했는데 아직 방송은 안 나갔습니다만 대선 후보자 한 명 한 명을 이제 명략적으로 검증해 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굉장히 긴 시간에 걸쳐서 죽돌과의 그 라디오 철공소를 통해서 아니 명리 주점이었어요. 명리 주점을 통해서 시리즈가 나갈 것이고요. 너도 늙어봐. 근데 이제 2월 6일 날 이제 북콘서트 날에는 아주 다이제스트본으로 참 우리 앞으로 대한민국의 운명을 사실상 굉장히 많이 결정할 이제 차기 후보자들을 좀
명리적으로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당락을 점친다기보다 그분의 이제 저희가 그분들을 직접 모실 수 없으니 명식을 모셔놓고 저 이분의 성향들에 대해서 예, 저희가 녹음을 했고요. 성향을 보고 또 죽돌이 기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제 예전에 있었던 일화들 예, 이런 거 좀 하면서 녹음 한 번 했고요. 아마 북콘을 할 때쯤이면 2번까지 나가지 않았을까. 설날 특집으로 이제 오픈을 시작할 예정이라서. 근데 이제 그때 북콘에 오시는 분들도 이제 방송에도 못 나가고 딴 데서도 할 수 없는 뭐 이상한 얘기들을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살짝 기대를 해보고요. 지산 선생님도 아마 오시겠죠? 네, 오겠습니다. 네. 기다리겠습니다. 네, 저도 전에도 왔었는데. 네, 그렇죠. 애가 너무 울어가지고 중간에 갔어요. 그때는 애가 지금은 이제 안 우니까 끝까지 안 아이고 왔는데 강원 선생님 무대에 계시니까 애기가 그렇게 울었다는. 그래도 무슨 또 이렇게 또 혹세무민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또. 근데 아니 얼마 전에 뭐 숏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난리 났었죠. 네, 정말. 정말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지난번에 책 처음에 출판 뭐 그냐음에 그런 거 할 때요. 계속 강원 선생님 얘기에 너무 빠져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애는 울지. 그래서 갔는데 이제 그거를 보더니 강원 선생님은 이 사람 이렇게 그 묘한 흡입력이 너무 강렬하다는 거예요. 그 많은 재성 때문일까요? 글쎄요. 네. 그래서 이제 진도 나가시죠. 이번에도 아마 또 이번에는 우리 또 그러면 이제 오시니까 지선 선생님도 이렇게 2부에 특별 게스트로 모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이 나가면 이게 아무리 정해놓고 얼굴이 하는 게 나가면 안 되시나요? 혹시 남파? 아니요. 아니 뒤풀이해서 같이 어울리시면 뭐 저 때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이제 끝나고 난 뒤에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뒤풀이를 할 예정이고요. 회비 10,000원이고 그 이상 초과되는 거는 강원 선생님 쏘시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껏 드셔주셔야 됩니다. 꼭 와야 돼요. 반잔 드시고 한 잔 드시고 이러면 안 돼요. 만취하셔도 되니까 강원 선생님 알아서 하시니까. 아마 6월 7일부터 네. 벙커 반경 1km 인해서 제 모습을 보기에 이제 아마 힘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그럴 리가 없고요. 야, 이게 내 정임 한몫이라더니 올해 정준전이라서 벌써 바로 이런 일이 2월 달이면 이제 편제달을 들어와서 이게 이제 이 편관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건가요? 합화가 돼서 파산이 우려된다. 어쨌건 잘 먹겠습니다, 선생님. 기다리셨던 분들이 좀 계셨는데요. 선생님 쏘신다고 하시니까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좋은 시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내담자분이 와 계시기 때문에 오프닝을 너무 길게 하는 건 죄송스러워서 후딱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차 니팔자가 어때서 1부 대면 상담 처음이죠. 시즌2 그리고 2017년 처음 대면 상담이 되겠네요. 사연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주인공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터무니입니다. 터무니. 그러니까 터무니 없다 할 때 터무니가 아니라 터무니. 제가 너무 터무니없는 발음을 했나요?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터무니입니다. 저는 양력 1973년 10월 4일 미시 서울생입니다. 개축년 신유월 개요일 기미시생이시네요. 저는 결혼하여 딸아이가 있으며 현재는 전문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명리에서 비정규직이 결정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현재 학교에서 강의 전담 비정년 트랙 교수입니다. 이렇게 반쪽짜리 자리가 불가피한 것인지요. 저는 건축을 전공했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 자체로는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년제가 아닌 것과 강의 전담이라는 신분이 매우 힘듭니다. 이것이 편관 때문인 건가 하며 생각해보곤 합니다. 2014년 정규직의 기회가 있었으나 이를 안타깝게 놓치면서 어떤 의지가 꺾였다고 할까요? 다시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여러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 실행이 쉽지가 않습니다. 학기 중에는 수업과 여러 잡무로 바쁘다며 핑계를 대고 방학 때는 할 일 없이 시간이 흐릅니다. 스스로가 한심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또다시 시작된 겨울방학이 큰 부담이지요. 논문이며 책이며 주제를 산더미처럼 쌓아두곤 진도도 못 나가고 마무리를 짓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제가 절실하게 궁금한 것은 제 의지를 다지고 실행할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해 용신을 정하고 그에 따라 도움이 되는 생활태도 등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금과 수와 토가 고루 분포되어 있어 무엇을 용신으로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아예 목적지를 수정해서 지금의 자리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추가적인 다른 일을 해야 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명리를 읽으며 외부 특강과 같은 형태의 일을 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력한 만큼 일한 만큼 적합한 인정, 대가를 바랍니다. 그러지 못하니 무엇을 더 하겠다는 의지도 약해지고 이러한 제 환경에 안주하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 불혹이 넘은 나이에 저 자신의 삶에 의욕을 갖고 있다니 부끄럽고 힘듭니다. 2016년 초에 운세를 보러 간 곳에서 올해 좋은 일이 있겠다 하여 내심 기대를 하고 있었으나 돌이켜보면 무탈하게 지내온 나를 감사하다고 해야 하는 건지 큰 좋은 일이 없었습니다. 제 환경을 덧붙이자면 인천에 살고 있으며 거실에서 바다와 호수도 보입니다. 옷장을 열어보면 어두운 카키색이 80%, 검정색이나 흰색 10%, 올해 들어 핫핑크가 몇몇 추가되었습니다. 손목과 어깨가 아파서 요가를 10년 넘게 꾸준히 하고 있고 어려서는 잔병치레가 많았는데 지금은 감기 알아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에 없습니다. 크고 작은 화초를 잘 키웁니다. 학생들과 관계가 무척 좋은 편이고 비교적 다른 인간관계, 동문, 업무상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친하게 지내는 친구는 손꼽을 정도이고 그마저도 멀리 있어 만남이 많지 않습니다.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 모임이 있고 이러한 모임에도 올해 들어 비교적 적극적으로 참여한 편입니다. 관청에서 하는 심의나 비정기적 심사 등도 맡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일들도 제 관의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게 아닌가 궁금했어요. 외부 활동보다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고 쉬는 날엔 거의 가족들과 여행을 가거나 집에서 보냅니다. 건축 설계나 인테리어 디자인 등 프로젝트도 비정기적으로 간간히 수행하고 있지만 돈이 되지는 않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는 건 아닌데 돈을 못 받게 되네요. 늘 논문이라는 놈이 가슴을 짓누르는 비처럼 있지만 이번 겨울방학엔 자격증 시험 공부를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앞에 계신데 읽으려니까 되게 민망해요. 마이크가 가리고 있지만 되게 뻘쭘했어요. 네. 터문희님 나와 계십니다. 인사 네.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터문희입니다. 이렇게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유 무슨 반갑습니다. 말씀이에요. 추운 데까지 오시느라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네. 네. 음. 어떻게 진행을 좀 해주시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첫 번째 핵심은 이제 지금 하시는 일이 굉장히 참 자기한테 맞고 재미있고 의미도 느끼는 신호인데 비정규식. 그러니까 이제 그걸 뭐 아까 뭐라고 합니까? 무슨 강의전담, 트랙? 강의전담 비정년 트랙. 예, 참 오랜만에. 예, 강의전담 교수라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비정규직이라기보다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가운데쯤 되는 거죠. 그럴 수 있죠. 계약직이고 계속 뭐 예. 연장을 하는. 근데 어차피 대학 교수라는 거는 정교수가 되기 전까지는 전부 다 계약직이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고요. 여기 뒤에 비정년 트랙이라는 건 정년 트랙으로 아예 뽑기도 하고요. 네. 비정년 트랙은 그거랑은 좀 다르고요. 아주 네. 아예 상관없이. 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럼 방은 있나요? 자기 방은? 학교마다 다른데 네. 이번에 간 학교는 없어요. 아.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좀 힘들고요. 스트레스 받으시겠다. 네. 그러면 어디서 이렇게 쉴 때는 어떻게? 그러니까 강의만 하라고 하는 거죠. 강의만 하면은 그냥 집에 가야 되는 건데 저희가 이제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어서 스튜디오에서는 시간하고 상관없이 굉장히 오래 시간 머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쉴 때나 어쩔 때나 학생들이랑 스튜디오에서는 같이 있는 편이죠. 별로다. 네? 방이 없다는 거는. 네. 그러게요. 자기 자리가 있는 게 네. 그게 큰 의미가 있는데. 맞습니다. 그건 이제 매년 계약을 갱신하는 건가요? 아니면 보통 몇 년 계약? 2년에 한 번씩 2년에 계약이에요. 네. 그래도 참 저도 이렇게 20몇 년째 20년이 넘도록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나도 정말 제일 돼보고 싶은 게 강희 전담 교수였는데 저는 한 번도 돼본 적이 없는 것을. 새끼들 절대 안 시켜주더라. 개새끼들. 거기도 막 지각하신 거 아니에요? 당연하지. 선생님과 좀 시켜주시겠어요? 학장님 봐도 인사도 안 하고 슬리퍼 끌고 학교가 아니고 뭐 반바지 입고 학교가 그래도 누가 좋아해? 잘 아시네요. 근데 사실 이렇게 2014년에 굉장히 좋은 그런 이제 네. 전임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네. 2014년 정말 너무 좋은 해 아닙니까? 그 딱 보시더라도 기회는 참 좋았는데 이게 이제 가보년이라서 상관이 같이 이제 동주를 하니까 아무래도 좀 뭐라 그럴까요? 삑사리 반길 반흉 뭐 이런 느낌이 좀 크게 똑같은 목이라도 식신이었으면 아주 아름다운 얘기인데 의로가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네, 무슨 말이냐면요. 알아듣게 좀 해주세요. 아니 우리 이제 풀어듣기는 이렇게 이런 설정돼야 이렇게. 되게 있어 보이긴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미 이제 그 명식을 이제 쭉 방금 듣고 깔아보신 지금 청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터무니님 이름 참 너무 좋아요, 그죠? 건축을 전공하시는데 터의 무늬 이런 뜻이잖아요. 여기 저는 그 이 닉네임을 딱 보고 닉네임과 이 명식과 참 잘 어울린다. 정말 평관적이고 편인적인 감수성이 이 닉네임에서 반짝반짝 빛난다. 이게 사실은 우리 풍수학계에 필요한 감각이에요. 네, 맞아요. 터무니 얼마나 아름다운 우리 정말 멋진 이름이잖아. 근데 막 풍수 뭐 이러면 일단 막 구리잖아. 이런 새로운 감각을 이제 가져야 되는데 원래 또 우리 우리 지산 선생은 이 계유일주에 대해서 또 특별한 또 애증이 있으시잖아요. 아니 제가 정묘일주라서 그 천충지충이라고 우스갯소리로 이제 표현하거든요. 그런 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위아래가 다 충하는 거죠. 저는 이제 정묘 그다음에 계유 이러면 일주가 위아래로 다 이제 충돌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똑같이 편인데 위에도 이제 정계로 충하고 있고 아래로도 묘일충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명리 쪽에서 이제 천충지충한다 그래가지고 인연을 맺으면 둘 중에 하나가 뭐 요절을 안 되는 등 뭐 이런 거죠. 나란히 앉아 계신데. 아니 근데 제가 진짜 상담을 하다 보면요. 이게 계유일주 분들이 오면 이렇게 말문이 턱 막힐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진행이 원활하지 않은 이유는 거기서 있는 건가요? 천장을 만나시는 이 정묘일주가. 근데 왜냐하면 저 정묘일주인데 저는 이제 개수가 이제 그 당연히 정화를 극하고 그다음에 유금이 또 묘목을 극하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이쪽을 공격하는 형태라서 일방적으로. 본능적으로 이제 말을 좀 조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유일주 분들이 무슨 말을 하면 제가 이렇게 말문이 턱 막히는 촌철살인이라고 할까요? 그런 언변들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감각도 좋고 영성도 좋고 이렇게 깨뚫어보는 힘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한 힘이 이제 똑같은 편인이어도 정묘는 이제 목화의 기운이고 계유는 금수의 기운이니까 굉장히 다르죠. 근데 월지까지 유금이에요. 등령을 했으니 제가 묘목이 이제 또 있는데 쌍으로 그냥 저를 두들겨 패시려고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강력한 이제 정말 그 순수한 그 지지의 유금이 월지를 거의 이제 지배하고 있고 개수를 거의 편인 세 개가 둘러싸고 있고 그 양쪽을 이제 편관 세 개가 에워싸고 있는. 근데 또 이렇게 연주 비견이 또 축중 개수의 뿌리를 내고 있어서 비견의 힘도 만만치 개수의 힘도 만만치 굉장히 신강한 신강하고 관왕한 대표적으로 우리 피겨스케이팅 요정 김연아 선수가 계유일주죠. 계유일주시고 인물들이 계유일주 분들 일주론이긴 하지만 인물들이 이렇게 딱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되게 깔끔하면서 이게 눈매들이 살아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딱 그러세요. 네, 아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까 이제 우리 잠깐 얘기하면서 네네. 이분 말 잘하실 것 같다. 네네. 우리끼리 막 그랬잖아요. 네네. 그 정말 실제로 이제 김연아 그 선수도 말 잘하잖아요. 그 이분도 그렇죠. 이제 딱그 스포츠 선수 선수치고는 굉장히 말 잘하고 노래도 잘하시고 말도 잘하시고 또 좀 뭔가 깔끔하고 뭐 이런 느낌이 이제 네네. 굉장히 강하죠. 네. 딱 그런 이제 유형의 관인상생 격으로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좀 말이 계속 버벅거리지 않나요? 편집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거 살려야 되나 아니면 다 잘라야 되나 고민이 되네요. 네. 그 인테리어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강의를 하시는데 네. 원국에 이제 화가 없는 것과 네. 이제 목이 없는 것 이 두 네. 가지를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까에 대해서 네.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사주인데 네. 보통 이제 유금 그다음에 축토 이렇게 있으면 통상적으로는 좀 사유축에 가까운 합이 이루어진다라고 좀 보거든요. 원국에 화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사유축이어도 또 이제 금이잖아요. 네. 근데 그 제가 공부하는 데에서는 뭐 사유축 그러면 그걸 이제 입이라고 봐요. 입? 예. 그러니까 유금도 입으로 보고 진토도 이제 입으로 보고 사유축이 이루어져 있으면 말을 잘한다 뭐 이렇게 보는데 그 개유 그러면 입에서 샘 솟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 신유 이러면 입에 칼을 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런 유형의 사주가 오면 입과 말을 통해서 상당한 능력을 발휘하는데 왜 굳이 입과 말을 통해서 능력을 발휘하냐면 말을 하면 할수록 사화를 불러들인다라고 보는 거죠. 사화를. 그러니까 사화가 이 사람의 입장에선 재물이잖아요. 네, 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재물이 증가하는 사주 이러면 이제 이런 이제 원국에 화가 없는데 이런 사유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게 이제 재물이 될 때는 재를 불러들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관이 될 때는 말을 많이 할수록 관을 불러들인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러니까 인테리어 그 자체도 물론 밝고 화려한 직업이긴 하지만 그 자체보다는 사실은 저 개인적인 사견인데 원래 좀 말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실까? 네, 맞습니다. 아 맞아요. 네, 네. 아이고 용하시네요. 이런 걸로 영화는 이렇게 하면 굉장히 영화한 게 값어치가 떨어져. 멘트가 부족해서 오늘 이상하게 저도 말이 좀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직업적으로는 꼭 인테리어라는 어떤 뭐 예술적인 어떤 감각을 가진 물론 이제 편인이기 때문에 편인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네. 오히려 이제 말을 해서 먹고 사는 직업을 가지는 형태로 분야를 이제 찾아서 가신 것 같아요. 저 통화를 잠깐 했었거든요. 네. 모시기 전에 통화하면서 속으로 솔직하게 얘기해도 되겠죠. 아싸라고 했어요. 말씀을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녹음이 참 원활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더랬습니다. 네. 네. 근데 이게 다 편이세요. 네. 그 나머지 하나는 비견이고. 네. 그게 사실 이제 제가 뭐 저는 아주 늘 노골적으로는 저는 정자 돌림을 혐오한다. 네. 지금은 라디오 시대가 아니라 편자 돌림의 시대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제 이 편관이 편인으로 이것도 일종의 관인생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활발한 편관이 편인을 이룰 때는 아무래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정규직이라는 개념, 지금 오늘의 화두가 되는 그런 직업의 안정성은 사실상 상대적으로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오히려 그냥 한 좁은 어떤 조직 안에서 좁은 자신의 책임과 지휘 안에 좁은 사무실 안에 갇혀 있는 것보다는 굉장히 그 편관과 편인이 가지고 있는 활동력, 그 다방면에 또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지역적인 어떤 그런 그 활동들을 사실상 하는 것이 훨씬 이 기운에 저는 적합하다고 봅니다. 실제로도 이제 보면 학교에서 애 가르치는 것도 잘하실 것 같고 또 본인도 그것을 굉장히 좋아하시지만 또 실제로 또 어쨌거나 건축 인테리어를 전공하셨으니까 실제로 건축이나 인테리어 설계나 이런 것들을 하시고 또 이렇게 뭐 지역사회 뭐 지자체 뭐 심사라든지 이런 많은 또 활동을 하시잖아요.
물론 돈이 되진 않지만 네, 맞습니다. 본래 그게 편차 둘의 특징이에요. 네, 안타까워요. 그걸 분주히 하는데 사실 돈이 돈은 안 잘 안 돼. 돼요. 네. 근데 그러다가 또 이렇게 또 훅 하고 한번 네. 이제 네. 이 떼돈을 버나요? 들어오면 이게 또 이게 셉니다. 네. 언제쯤일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지금 대운이 지금 목화토화로 굉장히 좋게 흐르는 네. 너무너무 아름답게 네. 흐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걱정하실 것이 솔직히 별로 없다. 일단 제 식의 입장에서 보면 네. 네. 물론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뭐 교수는 아니지만 학교에 늘 나가서 네. 교수님 소리 들으면서 강의를 하다 보면 네. 어떨 때는 그런 게 있죠. 정규직 교수들, 네. 전 교수들이 네. 굉장히 네. 부럽죠. 네. 그래서 새끼들도 지 방도 있고 방에서 뭔지 새끼들이야. 아니 저도 아닌 새끼들 다 교수하고 있잖아. 그래서 지 방도 있고 딴 거보다 방이 제일 부러워. 네, 솔직히. 맞습니다. 네. 그래서 방도 막 주지. 새끼들 방학 때도 월급 나오잖아. 네. 네. 정말요? 방도 그럼요. 주지. 방도 저도 월급 나오지. 방학 때 근데 월급 나옵니다. 근데 좋네요. 아니 근데 강의 정당 비정규 트랙 교수도 저기 방학 때 월급 나오잖아요. 네, 나와요. 시간 강사는 월급 안 나와요. 네, 시간 강사는 안 나오죠. 지각하면 안 나와요? 지각해도 나오긴 네. 나는데 알겠습니다. 방학 때 안 논다고. 네. 정말 아르바이트네요. 알바야 알바. 네, 그냥 네. 뭐 네. 뭐 말이 좋아서 교수지. 사실 알바에 불과하거든. 네. 그것도 지금은 그나마 네. 시간당 강의료가 꽤 많이 네, 인상돼서 많이 인상됐죠. 대학원 강의 같은 거 하면은 뭐 한 2과목만 해도 꽤 괜찮아요. 근데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 네. 정말 뭐 시간당 강의료 어떤 데는 뭐 18,000원. 네. 네. 학교마다 많이 차이가 있어요. 천차만별인데 자살하는 분들도 있고 네, 어. 맞습니다. 정말 생활고를 힘들죠. 나야 어차피 날라리니까 상관없는데 오로지 그거밖에는 안 하는 사람들 진짜 공부해가지고 정말 외국 가서 지금 미친 듯이 10년 동안 박사학위 받고 왔는데 진짜 그거 보따리 들고 다니면서 하고 있으면 네. 자살하고 싶지. 네. 근데 그것은 또 입장을 뒤집어서 생각해볼 필요 있어요. 네. 저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제 또래 친구들, 대학교 친구들 위에 선배 후배들 중에 이제 이른바 교수들이 제일 많죠. 제가 네, 무슨 네. 문과대 출신이니까 네. 압도적으로 지금 교수들이 많은데 솔직히 재미없어요. 네.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물론 이제 그 안에서도 굉장히 교직의 어떤 그 교직을 천직화하고 막 그 자체를 연구를 마치 이렇게 자기의 생애의 어떤 소명으로 생각하는 네. 애들은 내가 볼 때 100명에 한두 명이고 네. 그냥 나머지 직업이야. 네. 네. 그 직업인데 그 직업으로서 너무너무 답답한 직업인 거예요. 네. 사실 이 교수라는 직업이. 그래서 이렇게 왜 교수가 정년퇴임하면 제일 사기 당하는 순위 1순위라 그러잖아. 맞아요. 맞아요. 네, 교수, 맞아요. 군인. 네. 교수 군인. 1번 교수, 2번 군인.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평생을 어찌 보면은 사실은 사고와 행동의 좁은 감옥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거든. 학교 안에서만 학교 생활하시니까. 그래서 또 학교 안에서 또 지저분하게 또 권력을 다퉈요. 또 그걸 두고 그렇게 목숨을 걸어. 네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삶이 과연 사실은 굉장히 삶에서 그렇게 저는 만족도 높은 삶이 아니다. 네. 라는 것도 우리는 또 입장을 뒤집어서 이게 포도는 시다 이런 뜻이 아니고 네. 저 포도는 실과의 이런 이른바 신포도론이 아니라 실제로도 현실에 그렇다라는 거죠. 네. 그것도 이제 김정남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현재 재미가 없어. 교수들은 더 재미가 없어. 솔직히. 그게 재미가 좀 있으셨나요? 왜냐하면 그래서 교수가 특히 교수가 예를 들어서 다른데 강의를 네. 가잖아요. 네. 지금 김정남법 때문에 네. 30만 원 이상을 네, 못 쉽지 받아요. 않습니다. 네. 그게 짭짤했거든. 특강이나 뭐 특강 이런 게 아. 크는데 김정남법 때문에 이게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정말 더 재미가 없어지고 있어 네. 세상이. 네. 제가 사는 동네 얘기가 아니라서 되게 멀게 느껴지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심각하네요. 이제, 심각하게. 그래서 이제 마누라 몰래 삥땅 치는 돈이 이제 점점 이제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이제 물론 이제 아직 선생님은
터무니 선생님은 좀 터무니스러운 터문이라면서요. 터문이. 터무니. 네. 사실 포기할 나이는 아니지만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힘들 것 같아요. 네. 요즘은 워낙 좀 네. 40대 초반에 대부분 선생님 그렇게 네. 힘들 것 같다는 말씀 그렇게 쉽게 이렇게 아니 그냥 아니, 현실이 그렇다고 현실이 그렇고 아니, 제가 아니 네. 현실도 그런데 네. 저는 이제 사주를 보는 그러니까 학교는 저는 잘 다녀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잘 모르겠어요. 예, 저도 잘 원예 그러니까 모르겠고. 지금 남의 나라 얘기 같은데 네. 이제 교수님들 이제 그 뭐 또 정규 교수님도 계시고 뭐 연구 교수도 있고 뭐 시간 강사도 있고 뭐 겸임 뭐 하다 네. 분류 저 많잖아요. 뭐가 뭔지 잘 몰라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이제 초빙 교수, 석장 네, 교수, 석장 뭐 교수 맞아요. 뭐 네, 무슨 산학연, 근데 산학연. 지금 이것도 저는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네, 그 뭐 강의 무슨, 전담 예, 뭐 뭐, 무슨 네. 비정년 기회제 정년 트랙 네. 이런 것도 처음 듣는데 전 사주를 보면 네. 오히려 저는 안 된 게 잘 됐다라고. 그런 아, 네. 그 선생님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죠, 강원 선생님. 아니 본인은 하고 싶어 하잖아. 아니 근데 그 세계에 있으면 네. 그 세계에 있으면 당연히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승진이잖아요. 네. 아, 예. 근데 승진해서 더 이제 그 뭐 예를 들면 버는 거는 비슷한데 뭐 예를 들어서 뭐더 있겠지만 버는 차이 많이 나요. 네, 차이 많이 나겠지만 어. 근데 배 이상 차이 날 거예요. 근데 글쎄요, 저는 이 사주는 약간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너무 학교에 매여서 이런 거 말고 움직일 수 있는 어떤 행동 반경이 네. 좀 약간 더 있는 게 내 인생의 삶의 전체적인 틀에서는 더 원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학교에만 매달려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물론 뭐 또 교수 신분에 또 다른 일들을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안 된 것도 그렇게 기회를 잃었다라고 생각하진 않고 오히려 좀 시간이 지나면 그게 더 편안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데 저기 네. 아까 보니까 학위는 이제 박사학위는 끝나신 네. 거잖아요. 네. 근데 무슨 자격증을 따신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건축사 자격증을 말하는 건가요? 건축사도 있고 뭐 기술사도 있고 기술사 또 여러 있고. 가지 자격증이 있는데 다른 그 이렇게 수업을 할 수 있는 어떤 다른 곳에서 혹시 강의할 수 있냐 네. 그러려면 자격증이 필요한데 네. 아, 그런 걸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얘기를 네. 하셨어요. 네. 근데 제가 늘 논문 때문에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뭐라도 하려면 이제 집중해서 해야 되는데 뭐 자격증은 조금 시간이 더 있고 그러니까 네. 제가 오늘 아침에도 네. 다른 학교에 이제 공지가 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면서 네. 그 공지랑 막 그 지원서랑 막 잔뜩 출력해가지고 이게 기회일지도 몰라 막 이러면서 네. 제가 네. 왔거든요. 왔는데 강원 선생님이 아니라고 그러셔가지고 안 될 거라고 지금. 아, 이걸 버리고 가야 되겠다 지금. 근데 그것도 준비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 맞아요. 준비하고 그 과정이 금방 끝나는 것도 아니고 뭐 면접도 음. 몇 번에 걸쳐서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뭐 서류도 준비해야 되고 뭐 이렇거든요. 네. 그거 한 번씩 하고 나면 굉장히 진이 빠지는 작업이어서 네. 제가 그때 2014년에 하고 나서는 거의 뭐 한 2, 3년 동안에는 네. 그냥 손 놓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더 네, 네. 엄두가 계속 네, 안 네. 나시는 네. 거고 또 그 네. 안에서 계속 힘드신 거고. 네. 네. 그랬는데 그러면- 그렇게 그 연락이 오고서는 어쩌면 이런 강의가 나한테는 더 맞을지도 모르고 외부에서 강의 하는. 예. 그래서 지금 이런 강의 전담을 하면서 또 이렇게 다른 뭐 기회가 된다면 네. 그런 작업을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또 했거든요. 네. 저도 아니 근데 네. 저기 중간에서 끓여 먹었는데 네. 아니 저는 그 저기 정규 전임에 대한 것은 앞으로 한 2년 정도는 포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왜냐하면 지금 병인 대운이고 다음에 네. 정묘 대운인데 네. 이 목화로 흐르는 이 20년 대운이 굉장히 좋은 대운입니다. 네. 완전 용이신 대운이라고 네. 저는 보는데. 네네. 근데 지금 임목은 상관이에요. 아까 우리 저기 네. 지선 선생님 말한. 네. 근데 네. 상관은 굉장히 식신보다는 훨씬 뛰어난 지식적 힘인데 네. 다만 경쟁에 있어서는 좀 평가를 박하게 받는 네. 네. 그런 그 그래서 재수생들이 꼭 상관이 많단 네. 말이지.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어쩌면 제대로 된 게 2014년이 처음이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앞으로 한 2번만 더 한다. 네. 이런 생각을 한번 하시면 네. 자연스럽게 2번 더 안 되면 어차피 할 일도 할 수가 없는 나이가 되니까. 네, 커트라인을 걸렸어요. 네. 제가 볼 때 그 2번 중에 한 번이 세운 연운이 잘 걸려들면 네.
가령 이제 예를 들어서 올해 상반기라든지 올해 상반기가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네. 올해 상반기 그다음에 2018년 네. 네. 무술년 네. 네. 요럴 때 무술년이 이제 완전 정관의 양년인데 네. 네. 양년. 양년. 정관의 쇠년인데 네. 이 쇠는 거의 제왕의 힘의 흔적이 남아 있는 때이므로 실제로 제가 2년 전에 제가 아주 아끼는 해금 연주자가 네. 네. 대학을 옮기는데 막 네. 나, 오빠 이번에 진짜 나 꼭 돼야 돼. 지금 남편도 돈 못 벌고 내가 지금 빨리 네. 교수가 돼야 된다고 막 그래서 막 너무 다급하게 전화 왔는데 딱 보니까 그날이 네. 이 대학교 교수가 임용되는 게 네. 결국 한 명 뽑는 거잖아요. 네. 이제 네. 뭐 네. 10명에서 2명 뽑고 네. 100명에서 1명 뽑는 게 아니잖아. 네. 몇 명이 오든 한 1등만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해가 제왕년에 제왕월에 네. 어머, 제왕 1위더라고요. 네. 됐네. 그래서 그래서 근데 얘가 처음에 이제 쪽팔리니까 왜냐면 자기도 지금 대학 교수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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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약간 낮은 네. 이제 좀 연봉도 박하고 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소문나면 안 되니까 그냥 내가 시험을 보는데 이거 돼 안 돼라고 한 거야. 근데 이 나이에 무슨 시험을 보냐. 난 이제 다른 대학에 임용을 냈다는 건 생각도 못하고 네. 지금도 교수니까. 네. 그래서 내가 그만 물어봤지. 그게 한 명 뽑냐 복수를 뽑냐. 그랬더니 한 명만 뽑는데 그래서 한 명 뽑으면 된다 무조건. 오. 나중에 되고 난 뒤에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사실은 자기 대학을 옮긴 거다. 근데 요때가 굉장히 2018년이 쇠가 그 제왕의 기운을 계속 그 안고 있는 해기 때문에 저는 요때가 좀 굉장히 길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 병인 대운까지는 굳이 포기할 필요는 없겠다. 그게 이제 저의 생각이고요. 사실은 타이밍상 제일 좋은 거는 51세인 정묘대운에 사실은 정묘대운의 그 을년이 어떻게 되냐. 을년이 제일 기대가 되는데 이때는 나이가 그렇죠. 너무 이제 근데 뭐가 50몇 살이 돼서 50-30살이 돼서 그때는 뭐 되고 싶어도 학교에서 뽑을 나이가 지난 게 아니라 한참 지났죠. 한참 지난 것 같아서 그래서 하여튼 요 대운 안에서 이 대운 자체가 워낙 좋은 기운이니까 일단 그건 포기하지 마시고 근데 그걸 하려면 또 무슨 논문을 많이 써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너무 써야지 뭐. 그 논문 써서 남 주는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자기 평생 커리어로 남는 거니까. 지산 선생님도 비슷한. 저는 이제 그 어쨌든 목화 대운이 다 괜찮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 통상적으로 이제 그 나이 이런 걸 다 떠나서 원래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 연에 있는 이제 비견이 저는 좀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관을 먼저 취해가는 거죠 저쪽에서. 그러니까 뭐 무술년 같은 경우도 이제 무게합으로 저쪽에서 그러니까 비견이면 나의 경쟁자들이거든요. 경쟁자들이 관을 항상 먼저 취해간 거를 남은 거를 내가 가져와야 되거든요. 한번 거쳐서 이제 근데 이제 시간의 흐름을 보면 이제 뭐 예를 들면 월까지 그러니까 연월 이렇게 이제 하고 일 시를 반으로 똑 쪼개서 생각을 해본다면 한 40대 중반부터는 이제 일주하고 시주의 작용이 더 이제 커지는 방향으로 이제 간다라고 통상적으로 사주에선 보거든요. 그럴 때 되면 오히려 비견하고의 경쟁에서 항상 지는 게 아니라 좀 이제 이기는 시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저쪽에 힘이 약해졌으니까. 그래 너 먹을 거 다 먹었으니까 이제 나 먹을 때 되지 않으려. 뭐 이런 것처럼 그 기회가 분명히 주어진다라고 보는 바가 저도 50대 이전까지. 그러니까 이 운에서는 포기할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다는 거죠. 한 번은 있다 기회가. 근데 저는 이제 그 진짜 이거 정 교수를 원하시는 건지는 약간 좀 궁금해요. 근데 저도 약간 이제 궁금했던 것이 그러니까 원하시는 바는 명확하시잖아요. 사연을 보면. 근데
논문을 못 하시는 게 지금 현재 뭐 다른 어떤 치명적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계속 네. 엄두가 안 나고 네. 진도가 안 나가니까 짓누르고 있고 네. 스트레스 받고 네. 네. 계속 그러고 있는 상황이시란 말이죠. 네. 그건 뭐 평생 그럴 거예요. 네. 네. 그 왜인가요? 그게 평간이죠. 네. 그냥 평간은 네. 평간 편의는 이렇게 사실 이렇게 지그시 엉덩이를 책상에 붙이고 하나를 깊이 끝까지 끝장날 때까지 파고 들기에는 너무 조미수셔요, 솔직히. 그리고 자꾸 이거 하면 자꾸 딴 게 자꾸 딴 다른 테마가 눈에 들어오고. 아니, 그게 이제 아. 강원 선생님이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근데 그게 사실은 다양한 재능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재능이 이분은 굉장히 이제 그 편인, 편관 이 재능들이 굉장히 좀 다 괜찮게 쓰이고 있는 분에 속해서 그러니까 외골수처럼 이거 아니면 안 돼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요, 솔직히 그 네. 논문이라는 게 그 사실 진짜 재미없는 글이거든요. 진짜 표정 보니까 진짜 재미없을 것 같아. 진짜 재미없어. 그렇게 쓰는 사람은 몇 년에 그냥 써봐야 이런 사람 10명도 안 돼. 그러니까 어? 왜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걸로 밥 먹고 사는 놈들은 네. 또 그래서 그런 네. 룰을 정해놓고 일부러 어렵게 하는 거야. 네. 논문 중에도 베스트셀러가 있나요? 그런 거 없어. 아니 뭐 그래서 이분이 이제 뭐 동료 네. 학생들 이게 친하게 지내고 잘 지낸다. 네, 무지 네. 잘 네. 지내신다고. 저는 잘 충분히 그건 이해가 가는데 오히려 논문이라는 형식을 갖추는 사람 관계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저는 거기에는 좀 답답함을 분명히 느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윗사람들이 평가를 하든 학교에서 평가를 하든 뭐 어떤 평가를 받아야 되는 네, 어떤 네. 입장을 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이제 주산 선생의 얘기에 이어서 네. 2014년을 다시 돌아가봐도 마찬가지예요. 네. 사실은 2014년에 분명히 만약에 경쟁에서 밀렸다고 칩시다. 네. 아마 거의 내정됐는데 갑자기 뭐 전혀 예상치 못한 경제 강자가 나타나서 그랬건 뭐 위에서 낙하산이 떨어져서 그랬건 어쨌건 간에 네. 왜 밀렸냐. 네.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누가 뭐라고 토를 달 수 없을 정도의 압도적인 그런 그 경쟁력 논문의 뭐 그런 네. 그 양을 갖추지 못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가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그 전문대에서 뽑을 때는 논문이나 이런 실적이 많이 중요하지는 않아서 제가 올라가는 데는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맨 마지막에 이제 이사장 면접에서 좀 밀렸었던 거고요. 이제 뒤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이제 남자여서 그랬고 이제 제가 여자여서 이제 거긴 건축가였거든요. 다 건축가에 이제 남자 교수님들만 계셨던 거고 그 이사장님이 정묘일주가 아니고 아니 정밀쯤은 깨갱하고 그냥 뽑아줬을 것 같은데. 예, 아,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랬을 거다. 뭐 그리고 그쪽이 경상도 쪽이어서 너가 밀렸을 거다부터 시작해서 이런저런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꼭 뭐 이렇게 받아들이기에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 그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제가 뭐 심사를 하러 가거나 뭐 이렇게 또 불러주시거든요. 그래서 가서 보면은 뭐 왜 밀렸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남자분이 네, 남자분이 되셨나요? 되셨어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사례를 많이 보는데. 아직까지도 말이야. 아니 네. 근데 그런 것도 있고요. 예, 아니 그보다 더 치사하고 더 억울한 경우는 셀 수 없이 많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도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게 사적인 사기업이 아니고 대학이잖아요. 아무리 사대학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너무 압도적인 어떤 이제 이른바 포인트를 갖고 있으면 그런 것까지를 뒤집지는 못해. 난 여자라고 아니면 뭐 이사장의 친척이라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이게 애매하면 이제 굉장히 이상한 권력 정치가 발동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왜 이거 얘기를 하느냐면 사실 이렇게 평간편의의 특색에 가지고는 어쨌거나 간에 그런 진짜 학자로서의 그런 압도성 사람들한테 이걸 갖다 이렇게 누구도 토를 달 수 없는 그런 이제 그런 절대적인 포인트를 얻는 것은 좀 이 자체가 힘든 일이다. 왜냐하면 이 기운으로는 아까 우리 지사 선생님 할 말대로면 그런
그런 일이 일단 너무 재미가 없는 일이에요. 이 평간편의는 일단 자기 아무리 밥벌이를 하더라도 자기가 재밌어야 말이에요. 네. 자기가 명분을 느끼고 네. 즐거움을 느끼고 신이 나야 막 이렇게 그렇죠. 결과가 굉장히 나오는. 중요한 단어를 방금 말했는데 평간편의의 핵심은 신바람이에요. 네. 정관정의는 신바람을 개념을 모릅니다. 네. 얘들은 의무로 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거기서 기쁨을 느끼지 않아 애들은. 근데 똑같은 관가인인데 평간편의는 자기 속에서의 동기, 그 신바람이 있어야 그러면은 뭐냐면 이제 이런 교수가 되는 거지 뭐. 월급 10은 더 나오는 것도 아닌데 막 방학 내내 나와서 아이들 가르치고 막 지도 써가면서 아이들 막 먹여가면서 막 이게 뭐냐 이게 평간편의적인 교수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왕성한 그런 활동성이나 긍정성들을 그래서 그 정규직에 되는 것에 대한 어떤 노력들은 뭐 한 이번 대원까지는 계속 하시되 그것이 절대 중요한 결정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무니님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이 평간편의의 정말 긍정적이고 명란 소설적인 그 활동성. 그래서 오히려 다양한 그 학내외에 뭐 산학협동 모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서 오히려 그런 쪽에서 더 많은 어떤 결과물과 그 또 자신의 어떤 그런 그 만족 이런 것들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까 그 제가 얘기한 맥락도 사실 강원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그 맥락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정규적인 어떤 교수가 됐다. 그게 오히려 나의 즐거움을 굉장히 나중에 방해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막상 됐는데 신나지 않아. 그냥 너무 매운 거예요. 뭐 저는 교수가 돼본 적이 없어서. 근데 아무래도 저 옛날에 제가 회사를 잠깐 다녔던 적이 있었는데 회사에서 약 한 6개월 정도 회사를 다녔는데 정말 인정을 많이 받았어요. 일을 참 제가 잘한다. 그랬는데 전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프로세스를 따라가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 있잖아요. 룰을 따라가야 되고 그래 룰을 따르긴 또 잘 따라요. 근데 그게 계속 마음에 쌓여가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고. 남들 보기엔 그냥 잘하고 있고. 남들이 볼 때는 너무 잘하고. 그래서 이제 쟤는 계속 이 회사에 정말 말뚝을 받겠구나라고 했는데 제가 딱 그만뒀거든요. 그게 마지막으로 회사 다닌 건데 그 지금도 생각해 보면 항상 제 삶이라는 것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되기를 갈망은 하지만 막상 그런 자리에 딱 올라갔을 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면서도 이제 특히 이제 이런 어떤 재능이 있는 분들은 어느 자리에다 놔도 제가 볼 때 일을 잘하거든요. 제가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제가 대학원 마치고 되게 원하는 설계사무소에 갔어요. 누구나 얘기하면 알만한 설계사무소에 들어갔는데 제가 6개월을 채 못 다녔어요. 너무 재미가 없어서 막 평관. 그러니까 저랑 사주가 저도 이제 시상의 평관이고 이게 그 저랑 좀 내용은 다르지만 그게 좀 약간 이 전체적인 큰 폭이 좀 비슷하거든요. 근데 또 그게 거기를 좀 더 다녔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지금은 후회도 해요. 지금도 그러니까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해요. 그때 계속 다녔으면 지금 그래도 뭐 회사 내에서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근데 가끔이고 또 지금도 가끔 가다가 어렸을 때는 뭘 하고 싶었는데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고 그러는데 중요한 건 막상 그게 또 되면 이제 그 시스템에 짓눌려서 속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좀 자유스럽게 행동할 수 있는 어떤 이렇게 방학 때도 좀 쉬어주고 뭐 특별하게 논문 안 써도 그냥 가는구나 뭐 이런 게 이 사람 이분 터무니님 입장의 어떤 전체적인 삶에서는 저는 더 편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노력한 만큼 일한 만큼 적합한 인정 대가를 바랍니다라고 돼 있거든요. 이거는 그게 잘 안 되나 인정욕구 봐요. 뭐 이런 쪽으로 봐야 아니 인정욕구라기보다는 그 터무니님이 한번 제가 좀
여쭤볼 게 있는데 네. 본인 스스로 부지런하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네. 좀 부지런한 편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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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지런하고.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네.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주에는. 저 혼자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나 보네요. 근데 이제 네. 그 편인의 기운을 가지고서 네. 격을 형성한 사람들은 네. 그 어찌 보면 자기 비하적인 것보다는 자기 세상이 좀 강해요. 아, 되게 긍정적인가요? 그러니까 내가 좀 힘들었으면 열심히 한 거예요. 너무 네. 크게 웃으시는데요? 너무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힘들면 난 정말 열심히 했어 이게 아. 이제 저도 그러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거는 절대 평가가 아니라 그래, 상대적인 거니까. 근데 진짜 그 사주의 여러 어떤 그 사주들을 보다 보면 야, 이 사람은 진짜 열심히 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열심히의 의미를 뛰어넘는 거 있잖아요. 네네. 치열하다. 네. 막 죽기 살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모습이 이제 터무님 사주에서는 좀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박사학위 이제 하면서 그때는 애도 키우고 뭐 수업도 듣고 인테리어도 하고 강의 시간 강사도 굉장히 많이 뛰어서 그때 굉장히 이러다 죽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 이제 그 어쨌든 지금 이 학교 말고 다른 학교에서 2년 정도 강의 전담 할 때는 자리도 있었어요. 있고 그때도 꽤 열심히 이제 했었는데 제가 그 내용에서도 보시면 이게 편하긴 편한 거예요. 그냥 강의만 하면 되고 어떤 이제 집에 와 있고 이제 이렇게 안정감은 있으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그냥 안주하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도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벌써 2014년 하고 벌써 3년이 지나서 45살이 되면 이제 끝인데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자리도 없고 원래 그 학교에서는 거의 뭐 아침 8시에 가서 11시까지는 있고 그때는 뭐 책도 쓰고 논문도 쓰고 그랬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은 다시 집에 오면 그냥 집인 맞아요. 거잖아요. 집에 그러니까 안 돼. 네, 그냥 책 읽고 뭐 이렇게 살림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 편하기도 한데 좀 불안하기도 그런 게 하시고. 불안한 거죠. 그냥 이대로 그냥 가는 건가? 이게 어느새 제가 여기 이제 안주하고 근데 아까도 그냥 끝나는 게 말씀드렸지만 아닐까. 이제 반 정도 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병인, 정묘 이런 대운들이 그 사주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대운들이라서 절대 실망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기회가 좀 더 찾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내 기준의 치열함 말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경쟁을 의미하는 건데, 과연 그 경쟁을 내가 기꺼이 즐기고 뭔가를 내가 포기할 만큼 희생을 할 수 있는가. 근데 이 사주에서는 그런 의미를 찾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타협이라는 어떤 의미보다는 사실 지금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운이 이건 절대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운이 나쁘지 않으면 내가 그러니까 사막도 아닌데 뭐하러 물 찾으러 돌아다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뭐 애도 잘 크는 것 같고 남편도 크게 속썩이지 않고 네라고 하셨어요. 아니 그럴 것 같아요. 왜 운이 좋잖아요 이분이.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더 막 정말 젊은 시절처럼 젊은 시절은 아직 불확실하니까 더 치열하게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화운이 오지 않았을 때 41세 이전에 그 41세 이전은 좀 치열한 면이 있겠죠. 근데 41세로 넘어오면서 약간 그런 치열함이 오히려 이제 편함으로 이제 가니까 이제 아무래도 좀 뭐랄까요? 그렇게 막 이렇게 치열하게 해가지고 갈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인천 사신다고 들었는데 바다 송도 쪽인가 봐요. 아니에요. 송도까지는 아니고 소래. 그럼 바다하고 호수가 보인다고 했는데 그럼 굉장히 고층이시겠네요. 18층. 뭐라고요? 고층. 아니요. 욕을 하셔가지고. 금방 욕인가요? 역시 욕 잘하는 사람. 고층은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아파트 나무나 하초를 많이 키우신다고. 네. 그것도 참 네. 좋은 것 네, 같고. 잘 자라는 편이에요. 네. 네. 근데 이제 운이 좋아서 그런가 뭐 알아서 그렇죠. 잘, 다시 한다는데 이제 좀 이렇게 까만색 옷은 이제 가급적 좀 피하시는 게 예, 좋겠다는 예.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좀 더 이렇게 좀 원색 계열의 옷들을 네. 좀 지금 화목 용신으로 보시는 거죠? 왜냐면 네. 지금이 또 계속 목화의 기운이 들어왔는데 목화의 기운은 워낙 지금이 약하니까 네네 더 보충을 해주시는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럼 이제 이 목화의 기운을 적극적으로 보충한다는 게 뭔 얘기냐면요. 네. 선생님한테는 이제 이 목이 식성이고 이제 그 화가 재성인데 네. 지금 대운이 다 식상생재된 재성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때는 정말 뭐랄까 목식상의 기운을 굉장히 많이 써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목식상에는 쓴다는 건 뭐냐면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 굉장히 집요한 호기심을 가지고 파고든다든가 아니면 기획 같은 거, 네. 새로운 어떤 프로젝트들을 네. 진짜 맨 땅에 헤딩하는 마음으로 이게 파고들면서 이런 것들을 지금 막 굴려야 될 때예요. 네. 이게 스스로 목과 화의 기운을 불러오는 행동이거든요. 네. 이게 부적 쓴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네. 자기 스스로가 그런 일을 통해서 네. 그 기운을 쫙 올리게 되면 저는 그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 터무니님이 원하는 어떤 그것을 분명히 얻게 될 것이다. 네. 여기까지 뭐 10수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네. 목화의 기운이 이때에 뭔가 잭팟을 터뜨리지 않을까. 네. 그럼 지금 프로젝트 중인 거를 비정기적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터무니님이 네. 근데 봉사활동을 하는 건 아닌데 돈이 안 들어온다라고 하셨거든요. 아니 이제 터무니님은 오로지 저는 말을 많이 해야 돈을 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일이라도 뭐 몸으로 특히 네.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몸으로 뭐 때우고 막 이래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네네. 그러니까 언변 구술 네. 말을 이제 해서 사화를 자꾸 불러들이는 네. 형태를 가져가는 게 그 좀 젊을 때 이제 사주를 보러 오면 네. 제가 차라리 인테리어도 좋지만 외국어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많이 드려요. 그러니까 2개 국어, 3개 국어 이런 식으로 하면 다양한 언어를 계속 말로써 이제 구사하면 네. 그게 재물의 폭이 더 커질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뭐 봉사 이런 거 하시는 건 물론 좋은데 네. 아마 계속 돈은 안 되실 것 같아요. 그쪽으로 그냥 하시는 거는 제 생각에는 말로 네. 입으로 네, 입으로 말로 도면 그리지 말아야 돼요. 너무 힘들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뭐 이루고 싶은 꿈들도 있고 그런데 네. 그 꿈을 강요받는 세상이잖아요. 뭐 안 하면 안 된다고 자꾸 그렇게 강요들 하고 뭐. 근데 이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네. 지금이 그래도 편하지 않을까. 네. 나름 이 자체로 좀 만족감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네. 따님 사주도 상당히 아주 훌륭한 것 같고요. 제가 요 근래 본 사주 중에는 아주 그런가요?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으로 아, 느껴지는 감사합니다. 사주인 것 같고. 감사합니다. 엄마. 아니 따님 사주가 네. 정말 제가 이렇게 사주를 볼 때 제일 좋게 보는 유형의 사주에 살짝 불러드려도 될까요? 네. 뭐 네. 갑신년, 네. 임신월, 네. 을축일, 이모시죠. 네네. 뭐 그래서 이제 뭐 등락의 갑이라고 표현하는 부분도 있고 잘 돼 있고 그게 뭘까요? 간목이 이제 있는데 을목이 이제 간목을 등을 타고 지금 올라가고 거기에 이제 정관, 정인, 네. 그 다음에 재를 바로 아래 받치고 있죠. 깔고. 그리고 모든 오행적 구성 요소를 다 갖추고 네. 있는 데다가 네. 계절도 좋고요. 음. 열매가 튼실하게 맺을 수 있는 계절로 네. 현실적인, 그러니까 관을 취하고 인을 취하는 것 같지만 또 현실성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주 운도 마찬가지로 너무 좋고. 대운의 흐름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내가 가진 어떤 야욕을 딸이 딸한테 이루어주나요? 열심히 가르치겠습니다.
다른 데서 나중에 캐치로 보셨나요? 이런 이 51세가 그래서 이 친구가 그 뭐냐면 집안의 자랑거리가 될 가능성이 저는 네. 상당히 높다라고 봐요. 아. 우리 집에 누구 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아 걔가 내 딸이야 뭐. 아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운세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뭐 이제 하시는 거는 하시되 한 가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뭐 정말 뭔가를 해보시려면 지금이 위기라고 느끼시면 되겠죠. 뭐. 네. 뭐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그게 운이 이렇게 좀 편안한 형태의 운이 오면 네.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네. 상담을 많이 해봤지만, 네. 그러니까 사연을 주신 대부분의 분들은, 그러니까 앞으로의 대운의 흐름은 좋아질지언정 네. 지금 있는 상태의 대운이나 세운이 좀 힘든 네. 신 네. 상태가 많았어요. 네, 네. 근데 이제 터무니님은 지금 되게 좋은 대운 속에 계셔서 네. 야, 너무 안 써주면 그냥 안 써도 되는 거 아닐까? 논문이랑 말만 들어도 두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렇죠. 근데 아까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도면은 그만 그려야 되겠다 했는데요. 네. 도면은 51세 다음 대원에 들었을 때는 도면 쪽 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거기서 굉장히 많은 또 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네. 기운이 아, 그때 뭔가 종이 뭐 이런 게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요. 그때가 이제 식신의 편제 대원인데 이 네. 편제가 지도거든요. 이 도면에 맞는. 아, 네. 예. 그래서 근데 이게 장생의 기운을 얻었기 때문에 굉장히 창조적이면서 네. 네. 사람들에게 오. 신선한 어떤 그런 그 어떤 어필을 할 수 있는 힘을 네. 가져서 이때는 좀 집중적으로 네. 설계나 네. 이런 쪽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전까지는 네. 좀 더 공공적인 일들, 상관의 정제이기 때문에 네. 좀 더 이제 예를 들어서 시민적 이익에 네. 관련된 일이나 그다음에 이제 지자체 네. 이런 쪽의 일들을 좀 충분히 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이 과정을 통해서 돈은 얻는 게 없더라도 네. 네. 제일 중요한 이 지금 대원에서 제일 좋은 것은 돈을 버는 게 아니고요. 네. 네. 네트워킹을 완수하는 겁니다. 네. 이과 관련된 다양한 계층, 네. 다양한 뭐 그 분야에 네.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진짜 노하우의 시대가 아니고 노후의 시대다라는 말이 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네트워킹을 아까도 지선 선생도 잠깐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 밥을 잘 드셔야 돼요. 네. 먹고 싶지 않은 사람하고도. 네. 네. 그래서 지금 남은 이 대원 한 6년은 네. 좋은 네트워크 학계를 포함해서 좋은 네트워킹을 네. 쌓아두고 그것을 바탕으로 사실 다음 대원에서 굉장히 많은 성과들을 네. 얻게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네. 그 외부 특강 같은 형태의 일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도 해주셨는데 네. 저는 꼭 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해요. 네. 외부 특강이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더 잘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네.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한다는 취지도 네. 그렇고 네. 좀 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잖아요. 네. 외부 특강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니 뭐 결론적으로 그러면 그냥 하고 싶은 거 하시고 네. 좀 뭐 안 땡기면 안 하셔도 되고 네. 뭐 이런 너무 부담 갖지 거네요. 말고. 네. 예. 되게 좋네요. 아니 지금 뭐 워낙 지금 기운 자체가 네. 굉장히 이렇게 네. 화평한 기운이기 때문에 네. 네. 이럴 때는 뭐 사실은 큰 손실을 입거나 뭐 큰 또 뭐 타격이 온다거나. 그렇죠. 네. 어떤 뭐 위기에 빠지거나 네.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좀 방어가 되는 국민이기 때문에 네. 이럴 때 이제 제 식으로 말하면 자기 꼴리는 대로 자기 기운이 꼴리는 쪽으로 팍팍 이렇게 해보시면 되는데 이런 용의신 대원 때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이 뭐냐면 안 움직이는 사람, 네.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네. 네. 이런 분들은 복수를 당합니다. 네, 늘 말씀하시죠. 용의신의 복수를 네. 당해야 돼요. 터무니님도 지금 화기운이 41살부터 네. 들어오셨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 느껴보는. 아니 이건 아니에요. 이건 병신 합수가 되기 때문에 아 이건 아니에요. 이 병화의 좀 그렇게 써.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사실상 그 이렇게 임용 이런 것들 잘 안 됐던 것도 네. 내 편인 것 같았는데 네. 알고 보니까 귀신이야.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은 좀 삑사리 났고 이제 제대로 된 거는 이제 이 정화죠, 정화. 51세 지금 이제 임목부터 40대의 임목부터 시작하는 정화, 묘목, 무토, 진토로 이 무토까지 흘러가는 이 기운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게다가 그 사실은 기구신이긴 하지만 71세 대원 같은 경우는 진짜 사유축 금국을 금국도 굉장히 강하게 이루지 않습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사주에 이제 틀이 관인 상생이 잘 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뭐 그 사주 자체에 크게 뭐 문제가 물론 이제 화도 없고 목도 없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없다가 아니라 약하다. 약하지만 그 운이 다 목화로 쭉 계속 흘러가잖아요. 일평생 21세 이후로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자신이 갈 수 있는 길들을 충분히 갈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까 강원 선생님이 용신대운에 안 움직인다 뭐 이렇게 안 움직이면 용신의 복수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용신대운이란 게 오면 편안해서 또 움직이기가 싫은 것도 있어요. 지금 약간 터미님이 약간 요 지금. 저는 좀 그런 개념을 그러니까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용신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용신이 오면 내가 거부가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얘기들을 해보시면 난 대운이 이때라고 하던데 그러면서 그 기대치가 어느 정도 크기냐면요.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크기로 다 자기 사주를 받아들여요. 근데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거든요. 내가 원래 뭐 예를 들어서 팔이 없게 태어났다. 그럼 용신운이 온다고 해서 팔이 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용신운일 때는 그걸 받아들여요. 그냥 잘. 아 맞아 나 없었지. 왼손으로라도 열심히 뭔가를 해보자.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또 자칫 용신대운에 딱 들어왔는데 아 맞아 팔이 없었지. 그냥 이대로 살자. 그러고 주저앉으면 이제 거기서 아무것도 못 얻는 거거든요. 강원 선생님 말씀대로. 그래서 지금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더 좀 나 자신을 채찍질해야 될 시기가 아닐까. 근데 그게 이렇게 좀 약간 편안한 상태가 되면 그게 또 쉽지가 않아요. 내가 왜 좀 편안한데 뭐하러 채찍질을 해?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 놓고 또 막 못 해가지고 또 스트레스 받고 받고 해야 되는데 이러고 또 하려고 하면 또 뭐 이렇게 되고 그게 이제 작년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병신년 작년이 아니죠. 아직 올해가 안 지났으니까. 아직까지는 병신년이죠. 정유년 이렇게 이제 되겠죠. 그럼 정유년 되면 이제 좀 약간 더 확고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유년이 오래 될 때 저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래도 이 유금이 가지고 있는 집요함이 있거든. 자기에 대한 약속을 준수하려는 의지. 이 집요함이 딴 게 아니에요. 자기와의 약속을 준수하려는 의지거든요. 이럴 때는요. 아주 좀 단기적 목표, 선명한 목표를 하나 잡는 게 좋아요. 자격증 하나 따겠다라든가 논문을 뭐 어떻게 뭐 하겠다라든가 그런 거 하나 딱 해놓고 그거는 딴 것도 이제 같이 병행하지만 요거는 일단 1차적으로 무조건 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럴 때는 굉장히 그 좀 뭐랄까요 그 자신의 어떤 그 의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발현돼요. 그런 거 하나 정확히 잡아놓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 생활하면서 그런 프로젝트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거의 막내급이니까 저한테 떨어지면 죽자사자 하거든요. 하면은 늘 성과가 좋아서 뭘 상을 받는다거나 그렇게 하니까 또 저한테 오는데 그런 일을 받으면 정말 잘 하거든요. 성과도 좋고. 논문이 자꾸 안 돼가지고 제가 그래서 그랬던 건데 그래서 아예 이게 하면 안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논문은 오행 중에 뭔가요? 사실은 논문은 이제 정관들이 원래 잘 쓰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정관 정인이거든요. 논문 정관 정인은 아니면 특수한 분야 예를 들어서 뭐 미개척 분야 있잖아요. 되게 획기적인 어떤 내가 새롭게 길을 개척해 나가야 되는 이런 경우는 이제 식상이 이제 그 역할을 하게 되는데 통상적인 경우에는 이제 관인은 관인인데 이제 정관 정인이 이제 논문으로 봐야 되는 거죠. 이제 지리하게 엉덩이가 쓰는 거죠. 정말 스스로가 이거 갖다 이렇게 버티는 힘, 인내심 이 있어야 되는 게 끝나는 게 논문이란 말이야.
아 그러면 이런 거네요. 지금 살자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 네. 논문이 체질상 네. 좀 맞지 않은 건데 그렇죠. 살짝 지금 뱃살이죠. 네, 네. 지금 근데 기운이 좋으니 해 보시려면 네. 지금 한번 해보시고 네. 그렇죠. 그죠? 네. 기운 좋을 때 그래서 그거 이럴 덤벼보는 때는 거지. 네. 이럴 때는 그래서 프로젝트가 맞는 거예요. 네. 이게 편의적인 거거든. 네. 프로젝트라는 건 어떤 프로젝트 내가 프로젝트를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네. 어떤 프로젝트가 뜰지 모르지 예측 불가능하지 첫 번째로. 그래서 굉장히 이런 프로젝트들은 누가 잘하냐면 굉장히 순발력 있고 네. 굉장히 이렇게 이 판단력들이 굉장히 네. 빠른 사람들이 네, 잘해요. 맞습니다. 이게 편인적인 능력이거든. 네. 정인들은 그런 걸 못해. 왜냐면 네. 일단 지구간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발동 그리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네. 그럼 시간 다 끝났어 이제. 네. 이제 하려 그러냐. 네.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할 때도 보면 교수들 중에서도 꼭 그 사고 내는 교수들이 있거든. 정인적 교수들이야. 더 잘하려고 그랬던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네. 타임아웃 되는 경우. 네. 근데 또 편의는 정인에 비해서 투정심이 있기 때문에 호성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격증이나 시험 이런 데도 강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 걸어놓고 네. 하나 이제 근데 프로젝트는 언제 올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니까. 네. 그래서 네. 이분이 이제 그 의사가 됐다. 그러면 저는 그 집도의 네. 그러니까 칼잡이가 되는. 칼잡이가 되는 거고 구체적인 어떤 논문 뭐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인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들 그게 이제 뭐 이런 칠살이라고 그게 그렇죠. 오죽하면 이제 칠살이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살기 띈 거. 그러면 그게 이제 그 지속적으로 이렇게 논문을 계속 써 나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학자의 어떤 의미보다는 같은 학식을 갖춘 사람이지만 좀 더 행동하는 뭐 칼을 직접 들이대는 네. 프로젝트적인 이런 어떤 의미를 가지면 네. 문제가 없는데 네. 이걸 계속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네. 거기서 턱 막혀버리는 계속.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인식의 행동을 해야 되니까 네. 정인 정관식의 행동을 할 생각을 하니까 미쳐버리는 네. 걸 수 있어요. 그래서 논문을 쓴다 그러면 아예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이게 계속 아니라 나 이 논문만 쓰고 끝내야지 뭐 이렇게 네. 하나씩 그냥 네. 이렇게 프로젝트적으로 가시는 프로젝트처럼 게 생각하고. 네. 제일 좋은 방식일 것 같아요. 네. 아주 팔자대로 살고 계신 분을 뵙게 됐네요. 이렇게 대운 속에 계신 분은 저희가 또 처음이라 분위기가 네. 색달랐습니다. 하기해야 돼. 네. 괜찮으신가요, 지선 선생님? 아까 제가 뭔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초반에 계속 말을 더듬으셔가지고 이렇게 아까 뭐라고 하셨죠? 천충지충 네. 이런 거잖아요. 천극지충이라 합니다. 천극지충. 전충지충이라 하기도 하고요. 네. 또 그런 거 하나 배우고 그 말 한 김에 나오는데 바로 51세 정묘대운이 네. 일주 천극지충입니다. 네. 그래서 네. 이때는 50대 때는요 건강을 좀 특히 네, 굉장히 건강을 조심해야 돼요. 좀 신경을 특별히 쓰셔야 이렇게 아프신 데는 지금은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이 건강은 뭐 전체적으로 용이신 되었는데 천극지충이 일어났다. 네. 이제 두 가지 의미를 볼 수 네. 있어요. 뭐냐면 갑자기 일이 활성화되는 겁니다. 네. 그냥 분주해지고. 네. 뭐 떴어 좀. 네. 뭐 자꾸 자기한테 제안하는 거 많아. 네. 다 또 욕심은 생기고 또 용신 되어니까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이러면서 건강을 크게 네. 상실할 수 있는 네. 거예요. 그래서 잘 될 때 조심해야 된다. 네. 특히 우리 사모님 같은 경우는 좀 조심하시고 어차피 뭐 직장에서 꼬박꼬박 정기적으로 정기 검진을 받으실 테니까 너무 요럴 때는 뭔가 잘 풀려갈 때는 네. 일을 너무 과중하게 네. 욕심을 부리지 마라. 네. 근데 이 편관편인들이 꼭 욕심을 부려. 몰입감이 좋아요. 또 되면 이게 또 물 타면 또 이 불이기 타면 또 막 신라면. 신나면 또 그냥 막 벌려 또 나는. 원래 저 유금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저 입들이 이제 충하면 네. 입을 계속 달싹거린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정묘대운이 네. 그러니까 묘유충이 입을 계속 쉼없이 이제 가는 건데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재화를 끌어들이는 이제 대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그래서 이제 외부 특강 뭐 이런 거는 저는 이제 50대에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네. 하는데 당연히 근데 이제 건강상의 어떤 네. 문제들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네. 네. 건강까지 챙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뭐 궁금한 게 뭐 어느 정도 해소가 되셨는지 네, 모르겠어요. 네.
좋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네. 지금 제가 대운에 들었다고 욕심을 내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네. 안 되는 거를 네. 그런데 이렇게 왜 안 되는지 또 뭘 어떻게 하면 좋을지 네. 편안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다 받아들일 수 있을 것 아, 같고 네네네. 어떤 방향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네. 그 일을 하나하나 수행을 할지 이제 마음도 편안해지고요. 아, 뭐 다행이다. 힘도 없고요. 신도 납니다. 네. 신이 제일 중요하다고 네. 하셨으니까 네. 신이 나셔야 되니까. 지사 선생님 얼굴이 노란인 거 아니 그게 아니라 괜찮아요? 아 역시나 네. 그 항상 상담하면서 이제 느끼는 거지만 운이 좋으신 분들은 얘기를 하면 거기서 좋은 점만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하세요.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근데 좀 운이 나쁜 상태에서 계신 분들은 아무리 좋고 좋은 얘기를 해도 나쁜 얘기 하나를 가지고 이제 막 물고 늘어져서 저를 괴롭히시는 거예요. 맞아. 네. 그 말이 그때 내가 병원에서 죽는다는 말. 아니 그게 전체 이게 요한 토막도 안 되는데 네. 맞아 꼭. 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것도 다 정말 운 따라서 내가 운이 좀 좋아지고 마음이 편한 상태에서는 남의 얘기도 귀에 잘 들어오고 아 나도 맞아 이렇게 프로젝트적으로 해봐야 되겠다 외부 특강도 해봐야 되겠다 좀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닌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좋은 얘기 한 100가지 했고 한 가지 혹시 내년에 뭐 했으니까 주의하세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뭐 머리가 뭐 딴 데 가서 또 보고 저희 가서 그 얘기 가지고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역시 이제 맞니 안 맞니? 터무니님이 이제 운세도 좀 그렇게 흐름이 나쁘지 않고 편안하신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좋은 거를 이제 가져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좀 즐거웠어요. 저 재미도 네. 있고. 모처럼 이런 밝은 이팔자가 어때서는 참으로 처음 혹은 오랜만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즘처럼 제가 상담하는 게 힘든 네. 적이 없었어요. 저 20년 상담했는데 네. 올해처럼 정말 막 오는 분들마다 저를 붙잡고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그러고 근데 사실 실제로 울고. 저희 클럽 게시판도 그렇고 네. 메일도 그렇고 네. 상당히 많아졌어요. 네. 상담 신청이. 네. 근데 정말 다들 너무 힘드신 네. 거예요. 근데 정말 가지각색 네. 각 네. 분야에서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러니까 누가 내려와야 돼요 빨리. 결론은 또 네, 오늘 모처럼 그래요. 들으시는 분들도 좀 학습하면서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네, 토모니님이 말씀을 잘하신다니까 다음에 뭐 방송 이런 거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방송도 기회가 하잖아요. 되면, 그렇지. 터무니 팟캐스트. 네, 뭐 괜찮은데요? 네, 연락 한번 당신이 드려볼까요? 살고 있는 곳을 감정해 드립니다. 선생님 지금 기획 바로 들어가요. 풍수 대기. 기다리고 네. 있겠습니다. 네, 네. 또 좋은 소식으로 또 있겠습니다. 만나 뵙게 되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 멘트를 해야 되군요. 네, 적어온 대로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직접 녹음 스튜디오까지 찾아와 주신 토미니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터문희님께는 황금태굴에서 나온 365일 쓰면서 배우는 지혜의 다이어리 나의 일진 사용하면서 선물을 드릴 거고요. 3차 니팔자가 어때서 일부 대면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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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